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중앙정치제도고요.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단원입니다. 정리를 정말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중앙정치제도의 특징부터 볼게요. 조선 중앙정치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고려시대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 있어요.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입니다. 승정원과 의금부 뒤에 정리를 또 할 건데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예요. 그 다음에 3사 조선시대의 3사는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입니다. 자, 그래서 요 3사가 아니 됩니다 하는 그런 기구예요. 왕권의 억제 기구가 중앙정치제도 내부의 공존, 어떤 거야? 체크 앤드 밸런스예요.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 그 다음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가 같이 존재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앙정치제도 내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 거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시스템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재상권 발달, 의정부 재상의 합의를 중시해서 원래 의정부 서사제가 기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육조 직계제라고 국왕이 직접 육조를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은 예외적인 거예요. 뭐 태종과 세조가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조 이후에 중종 이후에는 계속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 및 언론 기능 발달입니다. 그래서 상소와 구원이다.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직접 글로 봅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상소문이 있지. 그 다음에 또 귀로 들어요. 여론을 정책에 반영했다. 상참, 조정의 신하들이 매일 아침 편전에 나가 임금을 뵙고 정사를 보고합니다. 궁궐에 나가서 임금에게 보고하고요. 윤대, 문무 관원이 윤번 돌아가면서 궁중에 참석, 임금의 질문에 응대합니다. 다음 순문제도, 여론조사예요. 신하와 백성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했고요. 권당입니다. 성균관 유생, 국립대학이죠. 국립대학에서 하는 이 동맹휴학이에요. 일종의 동맹휴학. 스트라이크예요. 유생들은 왕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을 때는 권당을 중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였다. 그래서 뭡니까? 권당이 있으면 왕이 가서 그걸 들어줘야 돼요. 서경제도,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정책 결정과 행정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고요. 뒤에 또 배웁니다. 경연과 서연, 우리가 이거 앞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왕이 스터디하는 게 경연이죠. 왕이 유교 공부 같이 하면서 정책을 논의해요. 그 다음에 서연은 왕세자가 공부하는 게 서연입니다. 왕과 신하의 학술 연마자리인 경연을 통해 중요 정책을 합의했고, 왕세자에게도 학술 강연을 하는 서연 제도를 마련했다. 해서 뭡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거를 이렇게 쭉 했지. 왜? 학술 및 언론 기능. 요렇게 하기 위해서 요런 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그럼 학술 및 언론 기능이 또 발달한 이유는 또 뭐야?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조선은 유교랜드고, 유교적인 도덕 정치, 왕도 정치를 추구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이런 걸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이건 바로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조선 왕조가 유교적인 통치 이념에 입각해서 실시한 여러 가지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중시한 점은 뭐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구원, 백관, 신하들과 민중의 의견을 들었다. 공연 있고요. 스터디 한 거지. 윤대, 돌아가면서 응대했고요. 권당은 스트라이크예요. 어떤 거야? 왕권의 강화는 아니지. 남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언론과 학문의 정치 주도. 어떤 거야? 유교적인. 그 다음에 중앙집권과 향촌 자체 조화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고급 행정관원의 정책 결정 참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관, 민중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뭐 관계가 없죠. 여기는 뭡니까? 공통적인 건 뭐야? 이거죠. 학술 및 언론 기능 이거죠. 언론과 학문 이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거 왜 했냐? 이거를 왜 했냐 뭐야?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왕도 정치의 추구예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뭐 9급 공무원 시험이랄까 뭐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인데, 자, 그럼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출제자예요.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다 할 때 뭐야? 이거를 물어보고 뒤집는 거죠.
구원, 경연, 윤대, 권당 요 내용을 바꿔내는 것. 이렇게 하면 뭡니까?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해당한 내용 뭡니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읽어본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 문제로 나와 있는 걸 제일 많이 물어요. 실제로.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중앙정치구조 경관직입니다. 의정부 6조가 기본 시스템이에요. 경관직은 그래서 서울에서 왕하고 신하들이 같이 정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중앙직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부와 그 아래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6조입니다. 의정부와 6조의 고관들은 중요 정책회의에 참여하거나 경연에서 정책을 협의하므로 각 관서의 업무를 조정,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기본적인 건 뭐야? 의정부. 의정부에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요. 그 밑에 의정부가 있고요. 그 밑에 6조가 있어요. 6조가 각부 장관이지. 그래서 이, 호, 예, 병, 형, 공입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예요. 우리가 이건 뭡니까? 고대 때부터 고려시대에도 했던 거지. 이조가 문관 인사, 호조가 재정, 예조가 교육과 외교고요. 병조가 군사, 국방이고요. 형조가 지금의 법무부예요. 공조가 건축과 토목을 담당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자, 고려 도평의사사의 개통을 이은 국왕의 최고 관부, 국왕 다음에 최고 관부에서 도평의사사에서 떼거지로 모여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뭐야? 숫자를 줄여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다 정일품이에요. 3명의 정승의 합이다. 3명이니까 뭡니까? 다수결하면 뭡니까? 어쨌든 간에 숫자가 홀수니까 뭡니까? 합의가 원칙이 되어 뭡니까? 뭐 다수결하면 뭡니까? 어쨌든 간에 승패는 나오죠. 대체로 뭡니까? 영의정이 얼굴마다, 좌의정이 실무를 담당하고 우의정은 이 정승 중에서 뭡니까? 와가지고 뭡니까? 좀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영의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이렇게 봅니다. 자, 백관과 서무의 정책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성격, 재상권과 합의제예요. 기본적으로 합의예요. 합의. 누가 반대하면 설득해서 마지막에 합의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정치에도 특색이 있는 전통입니다.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왕이 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 이게 뭐야? 의정부 서사제예요.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선의 통치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 서울에 있고요. 왕 밑에 의정부 6조예요. 장관이 판서입니다. 2조 판서 이런 거지. 문관의 인사 공상작 지금의 행안부예요. 네, 호조가 호구, 조세, 광산, 조은입니다. 세금을 나르는 시스템까지 호조고요. 예조가 외교, 교육, 과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도 얘기했죠. 교육과 과거를 묶는 거지. 뽑는 건 예조에서 뽑아요. 합격자. 그래서 걔를 발령내는 걸 누가 해? 2조에서 해요. 뽑는 건 예조고요. 발령내는 건 누구야? 2조입니다. 병조는 무관의 인사. 그 다음 뭡니까? 공수, 봉화되고요. 그 다음 우역입니다. 네, 형조가 법률, 노비, 소송을 담당하고요. 공조가 건축 토목입니다. 건축 토목. 수공업, 그 다음 도량형 파발인데, 파발이 시험 문제예요. 원래 뭡니까? 원래 병조의 이 우역이 임진왜란때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만든 게 공조의 파발입니다. 파발이 병조로 받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아두시되 이거 뭡니까?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파발이 공조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한성부 수도의 행정과 치안입니다.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서울시청인데 여러분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어떤 거예요? 조선시대는 뭐 하는 거야? 왕하고 신하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한성부에 있는 우두머리도 뭡니까? 경직, 중앙관직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 왕명 출납을 담당합니다. 의금부는 왕명에 의한 특별재판소인데 뭐야? 국왕의 비서기구가 하다 보니까 국왕에서 뭐 대역죄인이다 할 때 잡아가지고 뭐 국문하고 하는 게 의금부야. 이게 뭐야? 왕권의 강화기구예요. 왕권의 강화로 시험에 내요. 그 다음에 사헌부, 감찰 풍기단속, 일종의 뭐예요? 감사원입니다. 사간원이 간쟁서경, 홍문관이 경연을 담당합니다. 사헌부, 사간, 홍문관이 언론 3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니 되옵니다 하는 애들이지. 이건 뭐야? 왕권을 뭡니까? 견제합니다. 견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건 뭐가 있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와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가 어디에 있어요? 중앙관직에 다 같이 있지. 이게 뭐야? 왕권과 신권의 체크 앤드 밸런스예요. 이걸 뭡니까?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하관입니다. 그래서 예문, 교서, 승문, 성균관인데요.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예요? 전에 뭐 의정부니 뭐 육조니 뭡니까? 어마어마한 기구들 많이 냈는데 최근에 시험의 트렌드는 뭐냐면 문제를 좀 발굴하는 거지. 교과서에 있는데 안 나왔던 거. 이거 뭐냐? 학술. 학술을 주로 담당하는 학술 하관입니다. 그래서 예문, 교서, 승문, 성균관입니다. 이게 학술 사관입니다. 이거를 요즘에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개발될 때 뭡니까? 이게 은근히 함정 문제를 낼 수 있거든. 자, 보시면 예문관은 뭐냐면 왕의 교서. 그러니까 왕이 뭡니까? 이걸 각 지방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해라 해서 왕이 명령을 낼 때 뭡니까? 그 당시엔 뭡니까? 그 당시에는 프린터가 없어요. 왕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한자로 받아 적죠. 그래서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게 예문관입니다. 정말 잘 써야 되겠지. 한문의 문장도 예뻐야 되겠고 글씨도 잘 써야 돼요. 이게 예문관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 눈치 빠른 분 아시겠지만 밑에 교서관이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교서관이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서관은 뭡니까? 인쇄예요. 출판사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전국에 330개의 군현이 있고 330개의 군현에 모두 나의 명령서를 전달해라 할 때 뭡니까? 예문관에서 어쨌든 왕이 말하는 걸 받아 써요. 예쁘게 한자로 받아 쓴다 뭡니까? 그걸 뭐야? 전국에 뿌릴 때 뭐예요? 인쇄해야 되지. 그래서 찍어내는 데가 교서관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이걸 바꿔내는 거지. 교서관에서 왕의 교서를 직접 했다. 틀려요. 틀립니다. 여기는 찍어내는. 그 다음에 승문원은 뭡니까? 외교문서입니다. 조선의 왕이 뭡니까? 중국의 황제에게 뭡니까? 직접 뭡니까? 외교문서를 보낸다고 할 때 뭡니까? 외교문서를 작성합니다. 성균관은 뭐야? 국립대학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는 예문관, 교서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에 냈던 거예요. 여기에 적응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학술 사관이고요. 춘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죠. 1년의 순환입니다. 춘추가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르신에게 뭐 춘추가 몇 세 되십니까 할 때 뭡니까? 춘추가 시간이거든. 춘추란 말 들어가면 뭡니까?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외직이 지방직이죠. 저 밑에 팔도. 팔도로 뭡니까? 일원화 시킨 거죠. 해당하는 뭡니까? 고려시대 때 5도 양계가 조선시대 때 8도가 됐는데 그건 나중에 지방행정 조직 정비할 때 정리할 때 뭡니까? 이건 정리했습니다. 자, 6조입니다. 왕의 명령을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장관은 판서, 정의품이고요. 사관은 참판입니다. 그래서 2조 판서, 2조 참판 이런 식이에요. 구성은 각 조마다 업무를 분담하는 3, 4개의 속사를 두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조다. 예조가 담당하는 게 외교, 교육, 과거 등이라면 뭡니까? 예조라는 뭡니까? 총괄하는 관청 밑에 뭐 하는 거야? 외교 파트, 교육 파트 이렇게 나눠지겠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뭐 거대 기구 밑에 뭡니까? 과가 쪼개지는 것처럼 뭡니까? 3, 4개의 속사가 그런 뜻이에요. 뭐 행안부 밑에 행정안전부 밑에 뭡니까? 행정 담당 무슨 뭐 치안 담당 이게 나눠지는 것처럼 뭡니까? 밑에 뭡니까? 업무를 또 분할했다는 얘기예요. 자, 특징 전반적으로 고려시대 육부보다 행정의 집행력이 더 강화되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3.3이다. 기능은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언론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간원 문제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에 사헌부가 뭡니까? 이것이 지금의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그래서 사간원과 사헌부가 양사예요. 양사입니다. 그걸 대간이랍니다. 각각 대사관과 대사원, 장관인 사간원과 사헌부는 이게 양사입니다. 양사. 조선시대. 조선시대 양사고요. 양사에 뭘 더해요? 성종 때 홍문관. 홍문관을 더해서 이것이 감사가 됩니다. 국왕의 시정을 비판하는 간쟁.
아니 됩니다. 관리 임명의 신분 경력을 조사해서 임무의 가부를 일정하는 서경권입니다. 조선시대가 양사가 뭐예요? 간쟁과 서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서경권. 관리 임명 동의권인 서경권은 고려시대 대성의 경우 모든 권리를 대항으로 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오품이하. 대체로 당하관입니다. 정산품 하 이하가 원래 당하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어요. 그것보다 좀 더 낮은 뭡니까? 오품 이하 대체로 당하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게 서경입니다. 어떤 거야? 내가 왕인데 제 승진시킬 때 뭡니까? 거기에 수결, 사인을 해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는 게 서경권입니다. 국왕을 견제하는 거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간원과 서원부가 양사지. 또 양사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간원은 뭡니까? 뭐가 가능해? 근무 중에 뭐 우리나라가 음주에 관대하긴 한데 근무 중에 음주가 가능해요. 하간원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왕이 무슨 태종이고 뭐 세조 되는데 뭡니까? 가가지고 뭡니까?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게 맨정신에 어려울 수 있지. 소주 한 잔 먹고 뭡니까? 근무하는 게 가능한. 하간원은 사원부의 경우 뭡니까? 사원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감사원,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기 때문에 기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양사에서 보통 이게 묶이지만 얘네도 뭡니까? 사간원과 사원부도 뭡니까? 해당하는 부서의 풍토가 다르니까 사이가 또 안 좋아서 또 서로 견제하는 거지. 그렇죠. 사원부에서 뭡니까? 빠릇빠릇하고 뭡니까? 정말 율에 딱딱 맞는 스타일이 사원부에 맞는 거고 흔하게 하면서도 또 할 거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사간원에 맞는 거예요. 또 두 부서도 기질이 안 맞으니까 또 서로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거 흥미롭죠. 소주 한 잔 먹고 와서 와, 아니 됩니다 하는 거. 대간과 가는 걸 읽어보세요. 한봉집은 정도전의 문제입니다. 홍문관이다. 홍문관의 우두머리가 대제학입니다. 장관의 홍문관은 유교의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궁중의 정서 사적의 관리, 유교 경전이나 역사책 이런 걸 관리하거나 문안, 정부에서 만든 뭡니까? 중요 문서의 처리,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경연을 담당해요. 경연. 서디할 때 홍문관에서 뭡니까? 주관해서 뭐야? 홍문관의 경우는 주로 어떻게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한다? 경연할 때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서디할 때. 그래서 뭡니까?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 높으신 관리는 물론 왕이라고 해서 뭡니까? 함부로 막을 수는 없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방치, 조선시대 정치의 특징 있는 모습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사의 언관에서 보세요. 사헌부 되겠죠. 사간원,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의 관리가 뭡니까? 청요직입니다. 여러분 정사, 국가의 정치를 비판하지. 국가의 정치가 돌아가는 걸 대체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 청요직이라는 건 뭐냐면 청렴 결백한 사람을 주로 여기 등용했다고 하는데 주로 이 청요직은 실제의 의미는 뭐야? 출세 코스입니다. 자, 벼슬 등급은 높지 않았으나 학문과 덕망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됩니다. 3사의 관은 청요직으로 해서 뭡니까? 내가 과거 급제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나중에 판서나 정승 등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청요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음에 육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별을 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도 공무원에 합격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사 같은 데 들어가시거나 해서 조직에 들어가면 보여요. 어디가 승진 코스인지. 그게 조선시대의 경우입니까? 청요직입니다. 출세 코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문과. 과거 시험 중에서 문과를 우대하는 거지. 문과와 무과와 잡과가 있는데 문과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보통 일로 가요.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때 양반 신분층이 다른 신분을 차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과 응시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거지. 서울층은 문과를 못 보게 한다. 서울의 경우 뭐야? 첩자식들은 뭐 하는 거지? 청요직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 주시는 게 좋아요.
승자원,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국왕의 비서기관. 은대나 대연산 별칭입니다. 별칭을 물어본 경우도 있긴 한데 뭐 9급 시험엔 잘 안 나오고요. 장관은 도승지입니다. 승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어지간하면 비서예요. 의금부, 왕명에 의한 국사범 대역, 무관, 그다음 사교, 사악한 어떤 종교나 믿음 이런 거예요. 정치적 중죄예요. 왕족 범죄, 양반에 대한 일반 범죄, 사법기관, 장관은 판사입니다. 그다음에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장인데 어떤 거야? 이게 서울 중앙에 있으니까 뭡니까? 이게 중앙관직으로 그때는 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시장이지만 조선시대는 어떤 거예요? 서울에 있고 그다음 뭡니까? 이 경복궁이 서울 안에 있으니까 뭡니까? 중앙관직에서 뭐야? 다 어떤 거죠? 뭐 장관들하고 다 우르르 같이 뭡니까? 참여한 거예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합니다. 한성부의 장관이 지방장관이 아닌 거지. 판윤이다. 포도청, 도둑을 포박하는 그런 관청입니다. 경찰청이고요. 상민범죄입니다. 장관은 포도대장입니다. 포도대장, 도둑을 포박하는 거예요. 춘추관, 역사서 편찬, 보관 담당. 장관은 지사다. 사관은 교육과 문의를 담당한 4개 기관에서 예문관은 왕의 교서를 담당했다. 앞에 얘기했습니다. 교서관은 인쇄 규정 반포 출판사고요. 승문원은 4대 교린과 관련한 외교문서입니다. 뭐 중국의 황제에게 뭐 편지를 보낸다거나. 성균관은 국립대학이다. 보시고요. 자,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육조거리 관청 맷집. 뭐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이고요. 지금은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옵니다. 여기에 무슨 뭐 교보문고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요 거리가 육조거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예존이 뭐 사원분이 병돌이 이렇게 쭉 있죠. 의정부 여기 있고. 미국 대사관 쪽에 의정부 있습니다. 육조거리고요. 그다음에 육조거리 지나서 뭡니까? 그다음에 이쪽이 일로 가는 길이 종로지. 종로. 그래서 뭡니까? 육조거리 나와서 이 종로 쪽이 뭡니까? 시전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것이고요. 뭡니까? 육조거리 지나서 쭉 내려가면 뭡니까? 그다음에 남대문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여기 높으신 분들 행차할 때 뭡니까? 뭐 사람들이 뭡니까? 특히 이렇게 뭐 종로의 경우 뭡니까? 상점가들이 있으니까 뭡니까? 사람이 막 많고 막 복잡하니까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뒤에 골목이 있는 거야. 골목. 이렇게 딱 뭐 행차할 때 뭡니까? 높으신 분 행차하면 뭐 머리 숙이고 또 이렇게 거의 그래야 되죠. 그때 뭡니까? 높으신 분 행차할 때 뒤에 이 골목에서 피해 있었던 거지. 골목에 들어가서 뭡니까? 숨어 있으면 뭡니까? 직접 마주보는 게 아니까 굳이 거기서 머리 숙일 필요는 없죠. 뒤에 있는 이 골목길이 높으신 분 행차할 때 피한다 해서 피맛골이었어요. 피맛골. 예전에 뭡니까? 지금도 종로 쪽에 가니까 뭐 피맛골 거리 뭐 복원 비슷하게 가지고 뭡니까? 거기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뭐 빌딩 뒤에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골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정치 기구 비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관련된 문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했던 업무에 해당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묶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시대 대성입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랑 어사대. 전체 양사는 하간원과 그 다음에 서원부죠. 그래서 수행했던 업무에 해당하는 건 뭐냐입니까? 간쟁과 서경. 배는 벼슬아치 임명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답이고요. 정의원은 앞에 얘기했죠. 정의원은 홍문관이 담당. 홍문관. 조선시대의 경우에 대정권은 호조죠. 대정경제는 호조고요. 상피권. 상피제라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 뭡니까? 뭐 지방관 임명할 때 내가 안동이 고향이면 안동으로 내려보내지 않는 게 상피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입니다. 정말 괜찮은 문제예요. 짧지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앙통치제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거. 한성부와 형조사원부가 삼법사다. 이건 또 뒤에 배우는데요. 법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관청이어서 삼법사라고 묻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언론 3사이다. 그러니까 예문관, 교서관, 성균관, 승문원이 학술사관이죠. 예문, 교서, 승문, 성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예문관에선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건 승문원이고요.
왕의 교서를 작성한 게 예문관이지. 답이 4번입니다. 요즘 이런 걸 또 많이 내요. 이건 2005년 문제인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나 이런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말이요. 이건 좀 약간 짧지만 약간은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약간 종합적인 문제인데 어떤 거냐? 자, 승정원 의금부,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조선시대 관제가 의미하는 것. 잘 보세요. 정리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승정원과 의금부만 묶어요. 이걸 만약에 물어볼 경우 뭡니까? 이건 뭐야? 왕권의 강화예요. 이것만 물어보면. 그다음 뭡니까?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가 3, 4지. 이것만 물어보면 뭡니까? 왕권의 견제예요. 견제. 왕한테 가서 아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중앙정치제도에 모두 있지. 왕권의 강화기구와 왕권의 견제기구가 뭐 하는 거지?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답이 되죠. 견제 왕권 강화, 흥정원 의금부만 있으면 왕권의 견제,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이 3, 4만 있으면 기능, 분화, 통합의 조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예요.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와 견제하는 기구와 공존, 체크 앤드 밸런스 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의 지방제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